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까지 한번 작업해 봤습니다. 에러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정신 없으시죠? 일단 에러가 뜨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한 번에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러 메시지가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제 이전 경험에 빗대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쭉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경험상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하나씩 이제 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오답 노트 만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경험이 계속 쌓여야 돼요. 특히 자바스크립트가 에러 상황에 그렇게 친절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브라우저가 좀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지만 이게 정말 심할 때는 코드 작성했던 거를 역으로 주석을 하나씩 다 막아놓고 주석을 한 줄씩 풀어가면서 찾아야 돼요. 어디가 이런지. 그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은 평소에 이제 많은 에러 케이스들을 만나시고 그 에러를 내가 예전에 어떻게 고쳤었다 라는 게 이제 좀 남아 있으면 다음번에 에러를 만났을 때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하나씩 쳐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페이지 에이블이라는 것부터 볼 텐데 일단은 거의 이 라이브러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하던 이야기부터 마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예전에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서 이를테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직접 찾아다녔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그 jQuery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플러그인들을 되게 많이 다운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플러그인들을 여러 개를 다운받았어요. P1, P2, P3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회사 사이트였다면 이대로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웹사이트가 납품을 해야 되는 사이트다 라고 하면 완성되면 납품할 거 아니에요. 납품할 때 플러그인을 포함해서 납품하시면 저작권 위반이에요.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이 라이센스 정책이요 재배포 금지예요. 그러니까 납품받는 쪽에다가 무슨 플러그인 쓰고 있으니까 그거 직접 다운받아서 쓰세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까지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아름아름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는 회사를 그래도 가끔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 폴더, 내가 작업할 폴더를 넣었다고 칠게요. 자, 이 폴더에서 이제 내가 어떤 웹사이트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나한테 필요한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다고 칠게요. 어제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AOS였죠. AOS요. 라이브러리들을 소개하는 사이트에 가면은 인스톨레이션, 그 설치 방법에 보면 이렇게 CDN 방식으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는 리액트 들어갈 때 말씀드릴게요. npm이라고 하는 명령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거의 다 이래요. 자, npm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웹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cmd 날려서
여기서 npm init라고 하면은 일련의 그 설정 과정을 거쳐서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type module 이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위치한 폴더를 기준으로 이 폴더 하위 폴더까지는 싹 다 ES6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했었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듈 쓰는 HTML이라고 하더라도 모듈 쓰는 법이 바뀌어요. 임포트 구문으로 써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웹페이지 일반 HTML에서 작업하면서 ES6로 쓰시는 건 아직 권해드리질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꽤 많은 그 플러그인들이 ES6를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ES5로 나중에 뒤늦게 돌려버리면 내 코드에도 영향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HTML, 순수 HTML로 작업할 때는 얘는 넣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거 빼고 ES5로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저도 HTML 작업할 때는 요거 잘 안 해요. 리액트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지만 HTML 할 때는 저도 그냥 CDN으로 많이 걸어요. 자, 근데 가끔 어떤 회사들은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그런데요.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CDN 거는 거를 금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이트를 내부적으로 한번 방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극도로 꺼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플러그인을 직접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npm install 빼기 2개 세이브라는 거는 요즘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플러그인 이름이에요. 자, 요걸 치면 npm install aos 라고만 쳐볼게요. 뒤에 골뱅이 듣는 건 버전이라서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명령어를 치는 순간 그 aos라고 하는 이름의 플러그인을 다운을 받아요. 그 명령어를 치는 순간이요. cls npm install aos라고 하면은 얘가 플러그인들을 쭉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은 결과가 작업 폴더에 보시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이 안에 aos 플러그인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regex helper라고 하는 모듈은 내부적으로 있는 스트링 포맷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를 의존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 aos가 다른 플러그인들을 끌어다가 쓰고 있다면 걔네들을 같이 다운받아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전체 코드 원본이 다 들어와요. 대부분 이렇게 폴더가 있을 때 dist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가 최종 버전이에요. 그럼 요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갖다 쓰는 거죠. 또 해볼까요? 이번엔 jQuery를 갖다 쓴다고 해볼게요. npm install jQuery 라고 하면은 얘가 jQuery를 다운로드 받아요. 여기 jQuery 생기잖아요. 뭐 npm install fs lightbox 그러면 또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근데 다운로드 받아서 좀 쓰다 보니까 이건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npm uninstall
플러그인 이름 하면은 삭제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납품할 때는 플러그인들 같이 납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노드 모듈스를 날리고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npm 명령어로 다운로드 받은 플러그인들의 정보를 dependencies라는 섹션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요. AOS 플러그인이고요. 2.3.4 버전 이상, jQuery고 3.7.1 버전 이상. 요 정보가 있다면 납품할 때 플러그인 자체는 빼고 납품하시면 돼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npm install 이라고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이 명령어가 package.json을 읽어서 이 안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플러그인을 일괄 다운받습니다. 그냥 엔터 땅 치면은 얘가 한 번에 다 다시 받아요. 요 방법을 리액트에서는 단원마다 해야 돼요. 요 작업을. 그래서 이제 리액트 예제 폴더를 가보면은 이제 예제마다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매 단원마다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 이제 점점점 쌓일 거예요. 리액트는 플러그인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디펜던시즈 안에 보면은 써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쌓여요. 이게 단원마다 점점점 누적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 리액트로 시작하는 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지금 여기서 거의 한 80% 돼요. 그냥 리액트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애들. npm 명령어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쓰는 거는 이제 리액트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요번에 이제 페이지 에이블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요즘 별로 평이 안 좋죠.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을 밑으로 내릴 때마다 착, 착 이렇게 넘어가죠. 요 효과예요. 자, 이 배달의 민족에서 쓰는 플러그인은요, 검색해 보면은 풀페이지 JS라고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저도 예전엔 이걸 썼었어요. 네, 풀페이지 JS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시간 데모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그쵸, 이동하는 느낌 완전 똑같죠, 배민이랑. 요건데 유료화 됐어요. 네, 포폴에서 배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최소 $15. 상업 이용이라면 $159는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효과를 그 개인 포트폴리오 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원하세요.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본인들 포트폴리오 이렇게 웹사이트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녹화 중인데 부담스럽게 사진이 나와. 네, 보통 이렇게 본인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귀퉁이에다가 이거 자기 그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걸어서 띄우면 100이면 100 다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작업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이 풀페이지 JS는 이제 유료 버전이라서 도저히 소개를 못 시켜드릴 것 같아서 검색을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pageable.js라고 하는 플러그인, 정말 어렵게 찾은 겁니다. 자, 조금 빠르긴 한데 속도는 조절할 수 있고요. 얘가 이제 무료예요. 얘는 이제 무료 플러그인이고요. 쓰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그 페이지에이블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요거 CDNU 가져오시면 돼요. CSS가 일단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 예제에 의해서 페이지에이블만 할게요. 일단은 자, CSS 하나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참조하는데 pageable.min.js라는 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요, 요거 한 단위로 페이지예요. 요게 한 페이지예요. 여기도 한 페이지고요. 보면은 페이지를 구성하는 영역의 공통점은 데이터 앵커라는 속성으로 이제 뭔가 겹치지 않는 값을 하나씩 넣어준다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맘대로 꾸미시면 돼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만 제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태그에 패딩 0, 마진 0,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저는 모든 태그에 이거 웬만하면 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잠깐 빼고, 여기 안쪽에 내용들을 그래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안쪽에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그인이 관여하는 데는 건드리지 않고 안에 컨텐츠를 꾸며줄 용도로 div 태그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페이지라는 클래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걸어주고 사이즈 100%로 맞췄어요. 왜냐면은 저걸 100%로 준 이유가 뭐냐면 한 페이지, 요 영역이 브라우저 화면을 꽉 채워요. 하나를 다. 그래서 스크롤 넘길 때마다 요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div를 그냥 쓰면 왼쪽 상단에 그냥 구석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컨텐츠를 담당하는 div를 일단 화면을 가득 채우게, 요 한 페이지 영역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이즈를 100%로 줬고요. 플렉스 걸고 저스티파이 컨텐트랑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다 주면은 요 div 안에 있는 컨텐츠가 화면 중앙으로 가죠. 자, h1 태그는 흰 색깔의 글자 크기 크게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색상, 배경 색상만 구별해 놨습니다. 요 페이지별 CSS는 요게 이렇게 따로 넣어놨고요. 이렇게만 잡아주면 new page able 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점 컨테이너로 줬잖아요. 이제 얘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죠. 이 클래스가 갖는 div 안에서 데이터 앵커라는 속성을 갖는 애들을 알아서 그냥 한 페이지씩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CSS를 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CSS를 다 걷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안에 내용만 넣은 거죠. 이렇게요. 이게 최소한의 그 가동 조건이에요.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걸어주고 안에 데이터 앵커라는 값을 갖는 div 태그를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브라우저 화면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요. 스크롤 밑으로 내릴 때마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 앵커 안에 들어갈 영역을 어떻게 꾸미는지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div로 이렇게 딱 감싸주고 CSS로 이렇게 테두리를 걸어줬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만 작업을 했어요. 모든 태그 여백 없애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걸었어요. 왜냐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걸어야 여백 관리하기가 좀 쉬우니까 밖으로 삐져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든 태그에 걸어주고 페이지마다 이렇게 조금씩 꾸며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오른쪽 스크롤러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하나씩 다 열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작성하지 않은 클래스 같은 거나 CSS 속성들이 이렇게 많이 가미가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작성한 CSS와 뭐가 충돌이 나는지 보려고 하나씩 빼봅니다. 이렇게 빼봤더니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제거했더니 스크롤바가 없어지더라고요. 가로 스크롤바가 좀 덜해지더라고요. 아, 그럼 얘가 문제구나 라는 건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 CSS를 직접 까보면서 하나씩 속성을 오프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경을 해갖고 나한테 필요한 코드를 찾는 거죠. 근데 암만 해도 이걸 포기하기 싫어요. 이 속성을. 왜냐면은 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요거를 빼는 순간 다른 애들의 그 여백 계산법이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 클래스 중에 라이브러리가 그 플러그인이 만드는 CSS 중에 PG 래퍼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박스 사이즈 컨텐트 박스, 이게 보더 박스를 안 줬을 때 들어가는 기본값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놔두고 이 플러그인 영역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봐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코드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가면서 PG 래퍼죠. 요게 이제 전체 영역이니까 여기다가 요 값을 한번 줘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강제로 줬더니 가로 스크롤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플러그인이 갖고 있는 CSS를 하나씩 바꿔봤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요 예제만 이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 예제는 사실 요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역할은 한 건데,
그래서 첫 페이지는 좀 더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자, 첫 페이지 영역에 비디오 백그라운드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동영상 파일을 하나 걸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을요. 그리고 비디오 백그라운드 영역을 배경 색깔을 일단 좀 연한 색으로 주고 포지션 릴레이티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줬다라는 건 이 안에서 뭔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사이즈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비디오 가로 세로 100%로 늘려버리고 오브젝트 픽 커버라고 해버리면 적당히 깨지지 않게 늘려주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이제 1페이지에 이렇게 영상이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뭔가 내가 태그를 또 주고, 지금 이 비디오 백그라운드 영역 안이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요 태그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면 좌표는 요 백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잡기 시작할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포지션을 부여한 애는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동영상 위에 뭔가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영상 위에 띄우고 싶은 애를 이렇게 글자 2개를 넣고요. 비디오 오버레이라는 영역에 들어갈 CSS를 적당히 포지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플렉스로 위치 잡아주고, 사이즈, 그리고 여백이나 테두리 같은 걸 좀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에 이렇게 글자를 띄웠어요. 자, 이것도 좀 뭔가 심심해요.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봤었던 AOS를 추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AOS 스크립트 걸고요. 그리고 AOS 라이브러리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봤었잖아요. 데이터 AOS 뭐 이런 속성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올렸던 요 타이틀 텍스트한테 데이터 AOS 페이더 밑에서 위로 떠오르는데 이제 점점 이게 나타나면서 뜨는 거예요. 투명한 상태에서 점점 진해지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고요. 재생시간은 5초 동안. 0.5초 동안. 얘도 재생시간은 0.5초 동안.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간이 똑같으니까 새로 고치면은 요 태그랑 아래쪽에 있는 태그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당연하죠? 근데 밑에 거한테 딜레이를 좀 걸었어요. 0.3초 있다 떠올라라. 그럼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이 영상은 그 저작권 없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페이지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꾸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에이블이라는 플러그인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FS 라이트박스입니다. 자, 여기부터 주의하실 거예요. 지금 실습 예제 하시는데 파일에서 폴더 더블 클릭하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림 못 찾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오늘 하는 거는 이 FS 라이트박스까지만, FS 라이트박스만 해당이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라이브 서버 띄우셔야 돼요. 작동 안 해요, 안 그러면. AJAX부터는 브라우저상의 주소가 HTTP가 아니면 작동 안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면 AJAX가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자체가 네트워크상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해요. 리액트는 당연한 거고요. 리액트도 파일 더블 클릭하면 작동 안 합니다. 라이브 서버 가동 여부 확인들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라이브 서버로 띄웠어요. 라이브 서버로 띄웠을 때 주소하고
폴더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의 주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르잖아요. 우리 윈도우.점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붙어 있는 여기를 프로토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프로토콜. 통신 규약을 뜻해요. HTTP는 웹이고요. 파일 콜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네트워크 없이 그냥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웹 기능은 이 상태면은 안 뜨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폴더에서 파일 더블 클릭하시는 거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브 서버로 가동하면 이제 뜨는 거죠. 자, 한 장만 띄우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장을, 여러 장을 묶어서 띄우는 경우, 유튜브 영상 거는 경우. 이건 영상 하나 깨졌네요. 첫 번째 영상,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정이 올린 사람이 영상 날렸나봐요. 두 개 영상 이렇게 넘기는 경우.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많이 쓰는데 유튜브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냥 영상 하나하나 이제 독립적으로 쓰는 게 많죠. 쓰는 법은 되게 쉬워요. 여기 fslightbox.com/javascript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버전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다운로드 받던지 아니면 npm으로 깔래요. 근데 이제 보통 npm 명령어를 제공해주는 애들은 cdn 한 칸 띄고 fslightbox 라고 검색하시면 10중 8구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방문을 해서 참조해야 되는 파일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보통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참조할 때,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참조하실 때요, 민자가 있는 게 있고 민자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 민자 있는 거 쓰세요. 무슨 차이냐? 민자가 없는 건요, 코드 원본입니다. 얘는 민자 있는 거나 없는 거 상관이 똑같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jQuery니까 jQuery로 보여드릴게요. 자, 민자가 없는 경우에요, 파일 이름에. 그러면은 코드 원본이에요. 줄바꿈도 이쁘게 돼 있고 주석도 열심히 달려 있어요. 이거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민자가 있는 경우, 네, 민자가 있는 경우요. 파일 이름에 민자가 있는 경우는 주석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가 착해서 세미콜론 안 찍어도 대충 봐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코드 한 줄이 끝나는 거는 세미콜론 단위로 구별 짓는 거예요. 세미콜론만 정확히 찍는다면은 줄바꿈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코드 한 줄이 끝났다는 걸 세미콜론으로 이제 감지하기 때문에 엔터키를 하나도 안 쳐도 돼요. 그래서 얘는 모든 주석과 줄바꿈을 다 없애버린 버전이에요. 차이가 뭐냐? 이 두 파일의 차이가 뭐냐? 일단 주석을 다 빼요. 그리고 엔터키도 다 빼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처음 개강할 때 제가 컴퓨터 바이트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한 글자가 한 바이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석도 글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이 많을수록 파일 용량이 커져요. 엔터키도 글자예요. 엔터키가 그 10진수로 변환하면 13입니다. 띄어쓰기도 엄연한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많을수록 쓸데없이 파일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가 붙은 애랑 안 붙은 애는요, 용량 차이가 나요. 용량이 작다라는 거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는 거고요. 웹페이지 출력할 때 파일 용량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로딩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소스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겠다라는 장인정신이실 때만 이거 쓰시면 돼요.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이거를 한 줄 한 줄 다 내가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걸 말리진 않을게요. 저라면 안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여기 안에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자, FS 라이트박스 아까 CDN 찾아갔을 때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만 꼴랑 있었습니다. 얘는 그래서 CSS를 참조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바디 태그 끝나기 전에 스크립트만 그냥 참조해서 걸어놓으면 끝나요. 그럼 얘는 쓰는 법이 뭐냐? 자, 이제부터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뉴얼 저거 참고해서 가져온 건데 뭐 사이트 있는 내용하고 비교하진 않을게요. 자, A 태그를 거세요. A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글자를 주셔도 돼요. 글자를 링크 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한테 중요한 거는 A 태그에 데이터 fs 라이트박스라는 값하고요. href 속성에 대한 원본 이미지 주소예요. 안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그 주소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안에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작게 해서 보여주죠. 그럼 이제 클릭했을 때 원본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데이터 fs 라이트박스에 들어가 있는 값이 똑같은 단어로 묶인 애들은 갤러리 하나로 묶입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낮아지죠. 잘 만든 플러그인들은 이래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애들끼리는 이렇게 묶이고요. 자, 요번에는 유튜브 영상인데 유튜브 영상도 일반 글자로 바꿀게요. 그럼 일반 링크에 일반 글자가 걸려 있는 거고 얘도 클릭하면 영상 나오긴 마찬가지예요.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이렇게 영상 나와요. 유튜브 사이트에 가시면 유튜브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그대로 퍼다가 href에 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글자를 클릭했을 때 해당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영상 올린 사람이 요거 체크 풀어버리면 못 퍼갑니다. 모든 영상을 다 퍼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상 올린 사람이 이거 체크 풀어버리면 못 퍼가요, 걔는. 그리고 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영상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그 쓰임새가 남의 영상을 퍼다 나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우리 회사 계정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끌어놓는 그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영상 올릴 때 그냥 광고 금지를 걸어 놓으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유튜브 개발자 사이트에 보면은 공개가 돼 있는 주소예요.
자, 이게 유튜브 영상 주소예요. 물음표 뒤는 다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v라는 이름의 변수값, v라는 이름의 변수값을 빼고 보면 영상마다 주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값들이 영상을 구별하는 고유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영상 코드라고 불러요. 자, img.youtube.com/vi/ 영상 코드. 그 다음에 파일 이름만 이렇게 적당히 원하시는 걸 골라서 쓰시면 해상도별로 영상 썸네일을 무료로 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이미지 퍼다가 지금 여기 퍼온 요 사이즈가 제일 큰 거예요. 1028에 720짜리. 제가 위드스를 강제로 줘서 지금 줄여놓은 상태고요. 여기서도 라이트박스 속성값 똑같이 주면은 얘네끼리 이제 같이 갤러리로 묶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맘대로 퍼올 수 있는 거고요. 광고가 안 뜨는 게 저는 그 프리미엄 가입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마 테스트 하시는 분들 개인 계정에 따라서 밑에 광고가 다글다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만 오늘 정리할게요. 나머지 플러그인 3개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진도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 보스입니다. 에이젝스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프론트엔드냐 퍼블리싱이냐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진도는 진짜 별표 1억 개 정도 쳐도 모자란 거니까 웬만하면은 영상보다는 좀 현장에서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중요해서 흥분하면 가끔 녹화 누르고 깜빡할 때가 있어요. 몇 번 보셨죠? 근데 그때마다 저 진짜 열심히 소리 지르잖아요. 다음 주에는 아마 목이 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얼굴 뵙겠습니다. 자, 40분까지 정리하시고요. 40분 이후에 이제 각자 자리 정리하시는 걸 할게요.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